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의 일면톡 그리고 2면, 3면, 4면, 5면 쭉 펼쳐지면서 일제히 카카오톡, 카카오가 불통이 된 그 토요일 날이죠. 오후 3시 30분쯤 5천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서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전 국민의 일상이 완전히 블랙아웃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카톡으로 뭐 서로 안부를 묻는 이런 기본 기능은 물론이고 택시를 잡을 때, 또 송금을 할 때, 뭐 결제할 때, 또 웹툰 같은 거 볼 때 이런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상의 이런 불편도 불편이지만 만약에 일단 이것이 장기화되든가 하면은 또는 그 국가 안보 상황이 위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정인 채택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죠. 카카오톡 관계자들을 정인 채택하는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요 기사는 그 시진핑 중국 당대회에서 보통 이 10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되는데 시진핑이 5년 하고 3년임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마오쩌둥이 못 이룬 대만 통일을 무력을 써서라도 이루겠다. 이런 뜻을 표명을 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제가 이 대략만 소개를 해드리고 정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특히 오늘은 일부 여론조사 정말 제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치 기사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치 기사는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었죠. 반환점을 돌았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재판. 지금 수사도 막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에 재판도 시작이 됐고 또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고발, 막판 국감 충돌. 김문수 고발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민주당 측에서 발끈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이 기사 내용은 일단 이재명 재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내일 18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지금 긴장이 될 건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회도 내일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 대한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재판이 열리는 날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또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내일. 그래서 어떤 충돌이 예상이 되고 또 내일 행정안전위원회도 열리는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이재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또 열립니다. 경기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자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짙어진다 이 이야기인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 기소가 되니까 이재명이 기소가 되니까는 맞불을 놓는다고 김건희 특검을 169명 소속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내일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이재명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 허위사실 공표는 기소가 됐을 때 많이 소개가 됐었죠. 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고인이 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거짓말이었고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서
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그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데,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이 돼도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당 대표직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이 돼서 자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에 민주당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이 날아가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도 아직 이재명만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죠. 그런데 차기 대권 주자가 공백이 돼버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은 대선 때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그때 대선에 출마를 해서 선거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1년을 받으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지금 당사 가치가 한 300억 된다고 하니까 파산입니다. 재정적으로 파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으로서는 완전히 재판에 온통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일은 또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된 배모 씨에 대한 배소연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립니다. 또 11월 1일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자 재판도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지금은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달 말에 국정감사가 종료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을 향한 경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다시 재개돼서 본격화될 거다. 국정감사 끝나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야당 대표를 소환하기도 그렇고 해서 잠깐 수사가 멈추는 상황이죠. 이것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이재명은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제1야당 대표가 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유의 사태죠. 그런 일이 지금 전개가 될 가능성이, 전개가 되겠죠. 뭐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수사 일정, 재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점차 코너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 소식은 다른 곳에서는 뭐 정치 기사가 거의 없는데, 카카오톡 사태 또 시진핑 이런 문제 때문에 경향신문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당협위원장을 일부 교체를 하고 당무감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 이 일정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당 만들기, 그것은 뭐 긍정적인 의미로 당을 장악을 해야죠. 대통령이 여당과 호흡을 맞춰가야죠. 그래서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시도를 한다, 이런 분석을 드렸는데, 경향신문은 현 정부에 비판적이죠. 여당이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고 당무감사를 하는데 전당대회 겨냥해서 친윤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친윤석열 줄 세우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부 언론도 뭐 이렇게 친윤 줄 세우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친정체제 강화죠. 친정체제를 강화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이준석 같은 당대표가 아닌 그런 대표가 나와야 됩니다. 19일 날은 원외 당협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윤심, 향방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경향신문 기사가 있는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모든 책임도 공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저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협위원장 또 총선에 대비해서 물갈이를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도 다 해나가야 되죠. 호흡을 같이 맞춰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 제2의 이준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뭐 역선택 방지를 위한 이 룰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칠게 공격을 하면서 반윤을 기치로 당권에 나설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막판까지 경쟁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승민 저격수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뭐 차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대권 구도가 정립될 시점에 지금은 어쨌든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휴일에도 멈추지 않고 이 유승민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홍준표 시장이 만든 소통 채널 그 청년의 꿈이란 곳이 있죠. 그 인터넷에 거기서 한 그 지지자가 홍준표 지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승민이 압도적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기관 A와 B는 대표가 한 사람이고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지금 여론조사 유승민이 이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1위로 나오는 그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왜 좌파 여론조사 기관에서 유승민을 1위로 해줄까? 이렇게 물음이 오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음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 균열을 내기 위해서 역선택이 의심된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그게 제대로 된 조사인가?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다른 지지자 문답에서도 그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성을 재차 역설을 했고 또 일부에서 홍 시장이 왜 유승민 전 의원 저격수로 나섰느냐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지지자가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 기간 당원들과의 모임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라고 그만 부르자 이렇게 언급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왜 말을 바꾸시나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의 대답은 그때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옛날 버릇 그대로라면 용납하기 어렵지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 시절에 했던 그 버릇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려움에 빠졌는데 계속 같이 하니까는 그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개혁 보수 탈행 그만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했죠. 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여론조사를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이 8주 연속 1위를 나오는 여론조사. 그런데 이 여론조사 기간에 대해서 이를 대표로 해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칼럼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는 이 칼럼인데 수상한 대통령 탄핵 조사 조선일보 오늘자 34면에 여론엔 정치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소개를 들었지만 깊숙한 전문 지식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없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 좀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 칼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해석을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홍준표가 이야기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라는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당권 도전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죠. 7주 연속 1위, 8주 연속 1위, 뭐 TK에서도 1위, 뭐 배신자 프레임 거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여론조사를 8주 1위를 한 여론조사를 한 데가 넥스트 위크 리서치 제가 한번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 탄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감도 여론조사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넥스트 위크 리서치가 이 7월부터 지난 7월부터 매주 발표를 합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유승민이 지난 8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있죠. 돈을 주고. 그 기관이 KBC 광주방송. 지역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매주 조사를 한다.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UPI 뉴스라는데 이 두 군데서 돈을 주고 의뢰를 했다는 거죠.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그래서 발표가 나오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정기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와 함께 실시한 다양한 정치 이슈 조사 결과는 야권이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게 많았다. 실제로 가령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응답한 게 과반수가 넘어서 51%.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지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은 바이든이 맞는다. 61%. 부동산 정책을 잘한 쪽은 문재인 정부다. 41%, 윤석열 정부다. 38%.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렇게 대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제시한 부동산 정책들이 아직 뭐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는 곳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고 그것을 의뢰한 쪽이 KBS 강주방송 UPI 뉴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죠. 9월 말에 발표한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가 과반수 53%가 나온 조사다. 이게 눈에 띈다. 사실 의심스럽다는 말이죠.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그때까지 민주당에서 9월 말에 그런 조사를 했을 때 탄핵 주장이 명시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도 조사를 한 배경이 궁금했다. 왜 하필 그때 조사를 했을까? 9월 중순에. 처음에 탄핵 이야기를 했던 박홍건이 했던 것은 7월 달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월 말인가 7월인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0일 됐을 때 그때 했죠. 그리고 9월 말에는 탄핵 그런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잘 나오지 않을 때인데 갑자기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3%가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고,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에서 46% 탄핵에 공감한다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도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고개가 갸웃거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사가 나오고 나서 53%가 탄핵에 공감한다는 뜬금없는 조사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 김용민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강화문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이 집회에 나가서 김용민이 그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문스러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관위 산하에 있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이라고 보통 합니다. 거기에 등록된 93개에 달하는 거기에 등록된 조사회사 명단에는 없는 업체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심이에. 보통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방송을 하거나 신문에 쓰면은 가로 열고 여심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돼 있죠. 거기에는 여심이에서 기본 데이터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심이가 있는데 거기 아예 등록도 안 된 여론조사 업체죠. 왜 여심이 미등록 회사가 대통령 탄핵 같은 민감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주관한 쪽은 강주방송, KCC, 강주방송, UPI 뉴스 이런 데죠. 조사를 주관한 쪽도 왜 그런 회사에 의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 이 선거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만 정당의 지지율 아니면은 대선 후보, 총선 후보 지지율 같은 선거 관련 항목이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만은.
그리고 그때 조사를 할 때마다 표본 선정, 접촉 현황, 가중값 적용 방법, 설문지 이런 상세 자료를 열심히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죠. 자, 그런데 넥스트 위클 리서치는 여기에 등록이 안 됐는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선거와 관련된 조사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넥스트 위클 리서치는 거의 모든 정치 조사에서 그 정치 조사를 하지만은 정치 조사를 할 때마다 같이 측정하는 정당 지지율을 쏙 빼고 조사를 해서 열심히 통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자,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나 뭐 국민의힘 그 대표 적합도 조사나 이재명 선거법에 대한 무슨 뭐 여론이나 뭐 바이든 이에 대한 뭐 설문이나 이런 것은 선거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당 지지도는 선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편법이죠. 꼼수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정당 대표 적합도, 최근 정치 이슈 등 항목들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정당 지지율은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 틈새를 가지고 본인들이 열심히 등록할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을 못 했겠죠. 자,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소득 주도 성장 찬성이 56%, 소주성이라는 거. 드루킹 특검 반대가 52%. 이런 그 유사한 방법으로 심의를 안 받고 발표한 조사 회사가 있었다. 그때도 당시 정부, 문재인 정부의 호의적인 결과가 많아서 눈길을 끌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실시한 회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넥스트 위클 리서치인가요? 그 회사는 연간 매출 5천만 원, 분석 전문 인력 이런 열심히 등록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안 돼서 의도치 않게 심의 대상에서 빠졌을 수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등록 요건을 갖춘 후에 연간 매출 5천만 원, 전문 인력 배치 이런 등록 요건을 갖춘 후에 심의를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열심히 통계를 받아도 믿기 어려운 조사가 많은데 심의도 안 받으면서 조사 결과를 매주 이렇게 내놓는다면은 수상한 여론조사로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수상한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이런 부실한 업체로 의심되는, 여기에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답변을 뽑아내는 이 의뢰 기관에 대해서도 수상한 의뢰 기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